하면서 새로 올라온 거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SDG라는 이거 목표를 갖다가 정해놓은 표입니다. 이전에는 MDG라고 있었어요. MDG.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항목이 이제 8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MDG를 하면서 실패 요인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 골 목표를 만든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아시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그런 현안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결과만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뭐 강이라든지 댐이라든지 하수처지량이라든지, 그리고 지나쳐서 이제 얘기했듯이 베트남에서도 그런 새천년 개발 목표 MDG에 따라 가지고 우물 파주기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줬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후속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들이 비소 중독이라든지 실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까지 화두가 됐었던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전혀.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FRP 그런 재료 공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물탱크만 사용을 하는데, 이 MDG에서 목표했던 거는 그런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대형 저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가덕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인양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펌프 갖다 줘봤자 그 사람들 쓸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고,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 차이적인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다가 그런 고급 장비를 굉장히 준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고, 또 현지인의 능력을 갖다가 되게 과소평가를 했어요. 저 나라는 비싸니까 기술자가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지에서도 대학 나오신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술자분들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제작된 거를 갖다가 상품으로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데 급급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지에서 만들어서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펌프를 갖다가 고장이 나서 고칠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8시간만 물을 못 먹어도 갈증이 나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한 달, 두 달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실패의 이유를 갖다가 좀 주장했었고, 또 대규모 시설 위주였어요. 위에 사례를 보면 강이라든지 댐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사회 편익 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데 목표를 했었고, 당장 소규모 마을에서 식수가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밭을 일군다든가 이런 농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도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 트랙터를 갖다가 선물을 해주고, 결국 그 기름 어디서 샀었을까요? 기름도 사려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비용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해 사업을, 이런 식으로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능력 배양이 없다. 시설만 갖다 주고 현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화를 줬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다 우리나라라고 기준을 칩시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물을 갖다 팠어요. 팠는데 거기다 좋은 양수펌프도 갖다 주고 필터도 갖다 줬습니다. 일단 처음에 쓰겠죠. 그래서 전기가 있으니까 쓰긴 할 텐데, 메뉴를 줬는데 고장이 났어. 빨간 버튼이 막 들어와요. 그럼 저게 무슨 고장이 난 거지? 탁을 딱 열어봤어. 스페어로 돼 있어. 나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듯이 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라는 게 최소한의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홀히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최근 일본에서도 동계 올림픽 하면서도 픽토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문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저개발 국가에다가 보고싶을 때는 단순히 그림만 보고 빨간색이 들어오면은 어디에 있는 것을 버튼을 다시 눌러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통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해줬는데 모두가 좋았느냐? 전혀. 해당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관에 있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먹고 블랙필을 갖다 대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사익을 굉장히 많이 챙겼었던 부분들이 컸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례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사례가 그래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마을 촌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 예전에 촌장 개념이 있듯이 그런 촌장들이 식수화 시설들을 자기가 독점을 해요. 공짜로 지어준 건데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 물을 갖다 받아먹으려면 나한테 돈을 내놔. 그 주민들이 그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4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그 더러운 물들을 갖다가 길어가지고 마시는 데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MDG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했던 그런 세계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실패 이유를 다시 한번 보듬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SDG라는 이런 목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됐고 그 8가지로 나와 있었던 MDG에 있던 것들을 좀 더 세분화를 했었고 그 세분화하면서 그 카테고리끼리 서로 맞는 목표끼리 맞는 것을 갖다가 같이 합쳐서 다시 한번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MDG 6예요. 클린 워터 앤 세니테이션,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1번부터 17번까지 쭉 보면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게 순서라는 게 위급한 순서예요. 위급한 순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갖다가 현안을 위급한 순서대로 1번부터 그 다음에 17번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빈곤이죠. 빈곤이라는 게 결국엔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들. 돈이 없기 때문에 물을 사 먹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두 번째 기아라는 것들이 오죠. 왜? 돈이 있으면 기아라는 게 없겠죠. 그만큼 국가에서 음식을 사다가 주민들한테 뿌려줄 수가 있으니 보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세 번째가 보건입니다. 보건인데 먹는 것 우리가 의식주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이에요. 의식주 중에 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먹는 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옷을 입는다거나 그다음에 거주지를 마련해서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는 것들에 있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 그런 것도 역시 보건에 해당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문맹이라고 하는 그런 보급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고등학교까지 요즘에는 그 기본 교육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까지는 이제 선택 교육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문맹률이 거의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문자를 보여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단어야? 왜? 거기서는 초등교육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서 의사소통 가능한데 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영어가 단어 가지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잘 사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도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문맹률이 그렇게 높은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많이 이제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과정 밟았던 친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친구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환경부 장관 아끼고 한 사람은 이제 거기서 되게 유명한 건설회사 딸이었는데 그 두 사람 다 이제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받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면은 현재 그 나라에서 장관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배운 그런 어떤 빗물을 사용하던가 또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먼저 선행되었던 법들, 유익한 법들을 갖다가 추려서 자기 나라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젠더 이슈가 있는데 성평등.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폭행 및 범죄율이 1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대낮에도요, 여성들이 지나가다가 폭발을 당하거나 특히나 이제 촌 같은 데 가면은 여성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틀 무렵에 초원 같은 데 나가서 일을 못 들어옵니다. 왜? 낮에 거기서 일 보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또한 웃긴 게 그런 범죄를 당했으면 지켜줘야 될 남자들이 오히려 비난을 해요. 네가 그때 그 시간에 나갔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성평등이 있어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성평등도 다섯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데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그런 정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회복력 있는 인프라.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해를 입든지 재해를 입으면은 그만큼 복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기반 시설들이 뭐가 있을까요? 불이 났다, 소방서가 있죠.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서 물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은 기관에서 물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음용수를 갖다 공급을 해주죠. 그런 회복력이 있는 사회 구조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평등, 성평등 외 평등. 이 평등에는 노인과 아이, 여자, 남자 모두 포함을 해서 인간은 하나의 가치 아래 모두 평등하다, 하늘 아래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다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인데요. 이거는 어떤 마을이라든지 타운을 갖다가 우리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라디오 같은 데서 많이 유지태 씨가 성우로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부를 멈췄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해요. 왜? 그 마을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음 마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듯이 그 한 가지 마을을 자주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11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국제적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런 목표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모두 모아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국가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상호간에 이념,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이념 하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7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SDG 6 달성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SDG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러다임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모두 모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전통적인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수기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선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숯을 먼저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게 유사한 문명들이 발생했던 시기에서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이런 곳에서도 숯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정수시키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우리는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교체가 빠르고 이용이 가능하다, 고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가공을 했었기 때문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이용하는 그런 현재 전통적인 그런 지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보완, 개발 이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무조건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도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기술을 그 현지에 있는 지역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뿌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중규모 시설 위주, 비용이 자립형이다. 기존에는 대형 프로젝트만을 지원을 해줬었죠. 대형 프로젝트,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실수는 댐이고, 그다음 위생이랑 보건 쪽 얘기하면은 하수 처리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었지만은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수 처리장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먼저 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댐을 지어가지고 물을 가둬뒀어요. 이 물을 사람들이 댐까지 와가지고 길어서 먹을까요? 아니죠. 공동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깨끗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비용 자립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설을 해줬으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필터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댐에 들어가는 필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하지만 마을 단위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있을 경우에는 필터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가오고 모아서 비용을 갖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여기서는 이제 빗물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SDG6에 있는 패러다임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수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면은 빗물을 받아서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개인 화장실을 갖다가 지어줘가지고 대상도 위상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목표로서 할 수가 있고, 네 번째가 현지 주민들의 능력 배양이에요.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또는 두 사람을 선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연락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지 사정에 맞는 현지인의 지혜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전통적 지혜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은 현지 사정에 맞는 현지인의 지혜 이용, 즉 전기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태양광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농기계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긴급할 시에는 발전기 대신에 그 농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1차적인 문제보다는 2차, 3차 후속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 정부나 지자체가 혜택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물과 위생 문제라고 가 있는데, 물동이 이고지고 저 더러운 물에서 물펌프를 갖다가 펌핑을 하고,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진짜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렇게 공동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그 부엄,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상방뇨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아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수인성 질병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생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일어나면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철저해졌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화장실 개념, 그 다음에 상수도 개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단절이 되면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화장실 개념이 없어요. 말똥이라고 하는 말분들도 그냥 막 바닥에서 그냥 날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질척질척 거리대로 그래서 실 같은 거를 실으면서 안 묻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의복들이 바뀌긴 했는데, 결국에서 거기서 오는 위생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엔 국민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물에 대한 위생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겠죠.
제가 전차에 설명드린 그 빈곤의 종식, 기하의 종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돼요. 빈곤의 종식은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갖다가 목표를 합니다. 하루에 1.26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환율 치면은 1,300원, 1,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700원 정도가 될 텐데 하루에 1,700원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인구들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50% 감축시키자. 아예 딱 스펙을 박아놓고서 감축시키자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SDG라는 그런 목표가 결국에는 한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물과 위생을 해결해주면 당연히 보건 쪽도 좋아질 것이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달러가 투입이 돼야 되죠. 그런 비용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줄 거야,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런 SDG 목표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SDG 목표의 주된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하의 종식이고, 기하의 종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을 갖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만 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농경용 재배라든지, 농경 재배가 보통 밭을 이룬다든지, 밭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물이 필수 요소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물도 기하의 종식에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건강과 복지. 산모 및 신생아 사망수 감소 및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 건강과 복지에 있어가지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보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 제도라든지 잘 돼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에 철분 양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현상이 비년이라든지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철분제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약으로 많이 먹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먹으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유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철분제만 하나 있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철분제가 보급되지 않아서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유산됐으니까 그래 장사 지내주자 이렇게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결국에는 사망 종식이라는 뜻 자체가 인구수를 무작정 늘리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구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건강한 친구들이 나와서 그 뒤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다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에 있어가지고 그런 순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과 복지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 물통 이거 짓느라고 학교를 못 갑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영화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미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줘요. 왜? 우리가 이제 견과류라고 해서 좋아하는 이제 피스타치오나 캐슈넛 같은 경우에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은 당장 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교육이야. 당장 가서 돈 벌어야지. 네가 하루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일당 먹고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제한이 생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물을 진다든지 또는 어떤 농장에 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일들을 갖다가 사전에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목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여성과 여에 대한 차별을 갖다가 완전히 철폐를 하자.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갖다가 철폐를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대형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캘커타라든지 뉴델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주긴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성이 안전을 당하면은 가문의 수치라고 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쳐서 죽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풍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철폐를 시키자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모두를 위한 개인을 위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식수랑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을 해주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수자원뿐만 아니고 산, 숲, 강,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도 같이 수반되어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지속 가능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계속 빗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제 SDG6에 되어 있는 그 강의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물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중수도든지 가실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제 파견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현지에 가보시면 이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이 제일 중요하고 물이 없으면은 마을이 모일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물론 하천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물을 안 쓴 이유는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 물 먹고 사람 죽었대. 기형아가 태어났대. 나중에 실제 그 수질 분석을 이제 대도시에다가 맡겨보면은 물에서 중금속류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악조건인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이것 역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원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와 수반되는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들이 올 8과 6에 같이 포함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불평등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을 갖다가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 내에서도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단수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한 번도 가뭄 들었다고 해가지고 물 공급 끊긴 적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물론 고장이 나서는 몇 번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은 당장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쪽만 가도 상수원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물차 이용해가지고 상수를 아직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근데 도시에만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은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그런 기반 시설이 없죠. 그런 데 있어가지고 불평등 갖다 좀 완화를 시켜주자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즉 사람이 살아야지만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살아야지만 거기서 교육이라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살아야지만 사회 기반 시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건물들이 올라가고 일거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 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우리가 소비라고 하면은 물건 사는 것도 소비라고 하지만 물을 사서 마시는 것도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뇨를 갖다가 버린다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인 비료가 자연스럽게 생산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생산이라는 문구를 쓰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펠레타임으로 이제 인비료, 질소비료 이게 따로따로 나오죠. 몇 대 몇 곱하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조도 대단한 게 물론 농업진흥청에서도 이제 그 매뉴얼을 했지만은 땅의 색깔만 보더라도 이 땅에는 지금 어떤 성분이 부족하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 여기는 인이 부족하니까 인이 강화된 비료를 뿌려야겠다. 이 땅에는 질소가 부족하니까 질소가 더 높은 그런 비료를 뿌려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논 같은 경우에도 휴경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논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으면 그 논이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에 그런 매뉴얼화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선조들이 우리가 이제 퇴비를 만든다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분뇨를 이용해서 왕겨라든지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그 퇴비도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한데 그것들을 선조분들은 이 땅이 색깔이 어떠니까 이 퇴비를 이만큼을 써야 돼. 아니면은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먹고 방출하는 이런 분뇨 자체도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행동, 기후 변화 그 영향에 대처한 긴급 행동을 시행을 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 및 복원력을 강화를 하자. 이거는 또 이제 LID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LID 시설 같은 경우가 여기 많이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탄소 배출 요즘 많이 주장하죠. 탄소 배출 저감량을 줄이자. 근데 탄소 배출 저감량 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실천할 수 있는 뭐 주셔야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걸 줄이던가 싸는 걸 줄이던지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에 크나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플라스틱 빨대를 갖다 종이 빨대로 사용한다. 이게 탄소 배출이 많이 저감이 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종이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그 원료가 뭐죠? 결국엔 나무죠, 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그럼 베어가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산소들을 갖다 없애는 건데 그게 탄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매연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도 전기를 덜 쓰면은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거기 보면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후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 클리메이트 체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석탄으로 발전하는 국가, 전 세계 중에 4%밖에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고도 급성장을 한 대한민국인데 실제로 그 주 의존하는 에너지는 아직도 석탄을 쓰고 있다. 라는 얘기를 그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래?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또 원자력을 그렇게 막 늘릴 것이냐 원자력은 그런 위험 부담이 또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듯이 에너지의 어떤 균형을 갖다가 맞추기 위한 것들도 결국에 이 기후 행동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호가 있는데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자정작용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자정작용. 조금은 괜찮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서해에서 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갯벌이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전 세계적 어디서도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왔는데 그런 자정작용이 선행이 되려면은 일단은 불법적으로 버리는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갖다가 수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주도 보면은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봉지, 현해탄 건너서 일본에서 넘어온 라면 용기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해를 따라서 이렇게 끌어다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속 보호를 하고자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 섬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뭐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치워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에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것도 SDG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뿐만 아니고 육상 생태계도 보호를 해야 된다. 육상 생태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DM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사막화 방지예요. 사막화 방지. 그리고 토지 황폐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손실 방지한다라고 되는데 해양 생태계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게 채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해양 신체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해양의 어떤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육상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등재를 하기 때문에 육상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견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보호가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몸보신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호가 좋대 그러면은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 SDG6를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해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지혜를 이제 고려하고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고 세 번째 현지 사정에 맞는 현지인의 지혜를 이용하고 네 번째 소규모 중규모의 시설 위주로 비용이 절약할 수 있도록 네 번째 현지 주민들의 능력을 갖다가 다섯 번째죠 현지 주민들의 능력을 갖다가 배양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생에 대해서 나온 위생.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니테이션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하이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일본도 하이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단어를. 우리나라는 그거를 하이진은 이제 좀 국한된 소규모로 국한된 인간의 활동에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하이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니테이션은 그런 소규모 범죄들을 통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위생의 개념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사람의 소변과 대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이라고 얘기하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니까 국제연합에서 얘기하는 그 세니테이션의 정의는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체 접촉 방지 및 처리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한 위생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람이 쓰는 물 사용 수량에 보면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화장실이 제일 많은 물을 사용을 합니다. 먹는 물보다. 자, 그 표를 보시면은 화장실이 거의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샤워하는 물, 그 다음에 식기세척하는, 설거지하는 물, 그 다음에 빨래하는 물, 그 다음에 손 닦는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청소하는 그런 용수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염원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화장실 용수가 제일 처리하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레이 워터라고 있는데 중수라고 표현하는데 중수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음용수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침수용수로서 가능한 수영장 물 같은 경우에 중수 쪽에 많이 표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워터는 말 그대로 하수 그 다음에 워터 서플라이는 물 공급에서 상수도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같은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위생에서의 핵심은 화장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은 수원에 해우제라는 데가 있어요. 해우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보시거나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해우제라고 시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그 전임 시장님이 본인의 사과 자택을 갖다가 수원시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에 간 박물관을 갖다가 만들어달라고 드렸던 곳입니다. 여기 가시면 화장실이 우리나라 화장실 문제라든지 세계 화장실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수원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담당 큐레이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화장실 물을 너무 많이 씁니다. 가정 화장실 볼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식 변기로 되어 있죠. 이제 동양식 변기, 서양식 변기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서양식 변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쓰는 건데 우리가 쪼그려서 일을 보는 거는 동양식 경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런 데서 보면 한 번 물릴 때마다 13리터라는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13리터. 근데 하루에 6번만 써도 90리터를 쓰죠. 하루에. 그래서 4식구라고 표현하면은 하루에 360리터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절지정병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소변 넣을 때는 조금만 내려가고 대전 결국에는 그 물이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갖다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중이용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면 다중이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하루에 100번 쓰고 하루에 1.3톤을 쓰는데 이게 1년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20년 정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로 갖다가 상수도를 우리가 화장실 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죠. 먹는 것보다 10만 톤을 20년 동안 우리가 뭘까요? 사람이 절대 못 먹는 물량인데, 이런 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죠. 댐수에서 공급하는 전력량, 그 담수하시면 해수를 갖다 담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급의 전력량, 그리고 하수를 재사용해가지고 다시 쓰는 공급량. 물 1톤에 약 3에서 15kW를 씁니다.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결국에 추가적으로 이 드럼으로 또 하수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23kW를 써요. 1톤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게 이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연비료예요. 천연비료.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는 비료는 천연비료입니다. 그러면은 동물들이 배변하는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이나 또 뭐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동물들이 사람과 다른 것이 내장기관에서 인이라든지 질소에 대한 어떤 배출 조절량이 어려워요. 그래서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인 함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비료로 활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사람이 쓰는 분뇨보다. 물론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비료를 많이 쓰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이다 보니까 어떤 그 분뇨를 갖다가 비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반대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분뇨를 갖다가 천연 비료로 활용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연 비료를 갖다 버리죠. 소변 1톤과 대변 1톤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질소 그리고 인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질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5.6달러니까 1톤당 4,000달러 정도 나오고, 인산 가격이 12,000달러 나오는데, 이 소변 대변을 갖다가 모아서 질소비료와 인비료로 다시 개질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만한 비용들을 갖다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결국엔 변기에다가 저렇게 돈을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 오염 물질을 하천으로 버립니다. 대변이나 소변, 특히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 물질이라고 하는 PCCP, 미량 의약 물질이에요. PCCP라고 하는 미량 의약 물질도 나오고, 환경호르몬, ECD라는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 미량 오염 물질들이 포함돼가지고 하천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축산폐수가 많이 있거나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영향 영향화가 심해져가지고 녹조가 많이 낀다고 이미 K워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이제 정책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뭐 하천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축산 폐수에 있는 그런 라인들을 좀 점검을 해달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논 같은 경우에다가는 비료 같은 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좀 계도를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천에서 나온 물들이 결국에 댐에 모이겠죠. 댐에 있는 물들을 우리가 결국에 먹거든요. 먹으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미량 오염 물질들이 포함이 안 되게끔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장실을 위한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인데,
오줌장군이라고 있어요. 오줌장군. 오줌장군이라는 게 통인데 우리나라 그 선조들 참 모르겠어요.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런 지혜들을 갖다가 이용하셨는지 몰라도 분과 소변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분은 분대로, 요는 요대로. 소변을 갖다가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거 7일에서 18일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 소변만 그냥 가만히 담아두고 거기에 어떤 효소만 넣어주면은 천연 비료가 됩니다. 천연 비료가 되고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개똥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일 지나가는 개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가루가 돼버립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면. 그리고 다시 없어지죠. 분 같은 경우에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명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만 오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줌 장군 같은 데다가 따로 모아서 따로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효모 하여간 저걸 이제 비료를 쓸 수 있게끔 오랜 기간 저장을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액체 비료로서 밭에다 주어서 이걸 다시 농경질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병기라는 고대 철학과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화장실의 새로운 혁신을 갖다가 이루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변기라고 표현하는 게 첫 번째로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분과 료를 갖다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세 번째는 비료로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절약형 변기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도 아마 서울 그 도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도시공사 아니면 광공사 같은 데 많이 현재 설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개정이 됐는데 5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물을 한 번에 내릴 때 16리터였다가 4리터까지 내리라고 강제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소변기 같은 경우에도 1회에 이게 한번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가 있는데 한번 딱 누르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2리터가 나오는데 2리터. 1.5리터에서. 그것도 300에서 500ml만 나오게끔. 그렇게 많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런 것 역시 갑자기 개정을 하고 공표를 하고 시행되는 데까지 보통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대형 어떤 이런 변기 만드는 회사들이 정부에다 로비를 많이 하죠. 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다시 기술 개발을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잘 쓰겠는데 그래서 합의점을 본 게 6리터로 법이 다시 개정이 돼요. 6리터 이하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6리터 이하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고 물절약형 변기를 갖다 사용해 주는 게 이런 식으로 조금 구조가 돼 있으니까 작은 불로도 큰 세척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제 분율 분리형 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분과 료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 안에 있는 벨트가 뒤로 돌아가면서요. 이를 볼 때 큰 거는 뒤쪽에 있는 그 피시스 탱크라고 하는 뒤쪽으로 넘어가고 소변은 앞쪽을 향하게 돼 있으니까 또 유린 탱크라고 하는 소변 탱크에 따로 이제 분리를 해줘요. 따로 분리를 해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그 휴게소를 뭐라고 해야지? 저기 잠깐 쉬는 공간 있잖아요. 휴게소 정식 휴게소가 아니고 화장실만 있고 잠깐 잘 수 있는 그런 휴게소에도 전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이런 분뇨분리형 변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하수도가 필요하지 않고요. 특히 상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변기 자체가 있으면은 전기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유린 탱크 안에 있는 그 소변 탱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발효 과정 같은 것들이 이런 발효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이걸 갖다가 액체 비료로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쯤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 이제 이머전시 토일렛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워터리스 물을 사용하지 않고 포터블 휴대가 가능하고 프리베이스 토일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저게 이제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 박스로 돼 있고 접으면은 A4 사이즈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접으면 딱 이 정도 사이즈예요. 저기 큰 박스 하나가 하중은 약 390kg 정도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살을 올라가서 뛰어도 무너지진 않는데 문제는 습기에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저걸 갖다가 보호 부품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내줄까요? 결국에는 그런 분뇨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선고라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갖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MS 소프트웨어 창업자가 만든 재단입니다. 재단인데 여기서는 엔드 말라리아라고 해서 슬로건을 딱 걸고서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게 혁신적인 빗물 저장과 그다음에 자원 제한력이 위생을 통한 말라리아를 중심을 제한하자. 말라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깨끗한 물에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에서 많이 살거든요. 알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깨끗이 돌아다니는 상수원이 있는 곳에서는 모기 전혀 못 보죠. 오히려 더러운 개울가라든지 그다음에 보이는 무릉덩이 이런 데서 모기라는 유충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리아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곤충들이 더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는 거서 상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끗한 물을 저장을 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개념을 갖다가 심어줘가지고 말라리아를 종식을 시키자고 이렇게 슬로건을 많이 내밀고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기술 지원도 국제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 현안입니다. 자, 물과 위생.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를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물을 사용했을 때 생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댐에서 발수하는 뭐 상수도를 공고를 받거나 있을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뭐 2리터짜리 뭐 한 병이 20리터짜리 뭐 2리터 물을 갖다가 우리가 연간 먹었을 때는 만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그런 화장실에 대한 그다음에 빗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물을 사용했을 때 비용, 사회적인 기회 비용에 대해서 표를 나타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빗물을 상수원을 대체를 하고 화장실도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편익 비용들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최소 한 5년만 지나가면은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화장실들이 오히려 돈을 거꾸로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에코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자원위생, 자원순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세계 화장실 창립 협회가 창립된 게 2002년도 월드컵 했을 때 그때 창립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세계 화장실 협회라는 것에 대해서 회장직을 꾸준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쪽에서 주요 직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화장실 문화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상지가 경기도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SDG 6에 있어가지고 챔피언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최악의 자연 조건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3차기 금수강산을 만들었다. 지금도 우리가 뭐 개발하고 있지만은 크나큰 자연 틀에 있어가지고 많이 개발을 보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두
두 번째는 우리가 치국이라는 것도 900년대에 만들었던 치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치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빗물 관리의 철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우수성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니테이션, 위생의 여러 가지 전통의 철학, 오줌 장비라든지 세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생 관련해 가지고 기나긴 전통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일 건국 이념에서 얘기하는 홍익인간의 철학,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액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동을 어떤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과제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조들의 어떤 철학과 개념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기술, I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환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자연 기술 같은 접목하는 연구 개발을 한번 해보자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추구기 네트워크에 있어가지고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이런 추구기라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외교관 역할을 해본다든지 또 미래 권리다 이런 재단에다가 펀딩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코이카 같은 데도 이런 위생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 사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하셔서 한 1년이든 2년 정도 한번 갔다 오시면은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전략으로 유행 기간의 제한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라든지 뭐 유넵이라든지 ADB라든지 ADB는 은행이에요. 은행연합인데 이런 데다가 유행 기간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기간의 중요 지책을 가지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제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액션 플랜을 짜보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면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죠. 일본이 당연히 최고죠. 그리고 간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를 세계 최고라고 치고 최악의 자연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벽골재라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치수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추구기 네트워크라고 지금 표현하시면 일성로계라는 것들이 전국에 있는 추구기를 이용해서 매일 내리는 빗물의 양을 갖다가 계속 적어가지고 재재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관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리안 스타일 SDG라고 되어 있는데 물과 위생 이 두 가지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환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 에너지 파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가적인 물과 위생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